오늘은 좀 많습니다. 천간론과 지지론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의 생, 극, 그 다음에 역생, 역극.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찾는 거 오늘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세력 찾는 거 오늘 다 마칠 겁니다. 원래 하나가 다 1시간 이상씩 해야 되는데 오늘 좀 빨리 할 테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이제 동영상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역생, 역극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는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목이 화를 생한다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목이 화를 죽이기도 합니다. 극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목이 화를 생한다고만 생각하시는데 화가 목을 생하는 경우도 사주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이라는 것과 극이라는 것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목은 화를 생한다라고만 생각해버리면 우리 오행론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음양론은 그죠? 절대적인 법칙이 없다라 그랬죠. 목은 화를 생하지 않아요. 무조건. 일반적으로는 생하지만 그 외에 어떤 것들이 많다고요. 또 시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여기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야자시, 조자시. 그게 왜 나오는지. 그 다음에 만세력을 찾는 것들은 딱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몇 번만 해보면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어요. 두 가지는 뭐냐면 입절일과 입절시. 그 구분하는 것만 알면 돼요. 만세력 찾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날짜별로 해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나갈까 합니다. 먼저 천간론과 지지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천간론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이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씩 이제 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어떻게 관점이 달라지냐면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 지구, 여기 달 이렇게 해서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해는 양이죠. 달은 음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지구라는 것은 바라보는 주체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해는 밝으니까 양이더라. 달은 해보다도 어둡고 크기도 작고 모든 면에서 다 왜소하더라. 그래서 음이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보이는 가장 가까이에서 보이는 그 태양계에 있는 5가지 행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 5가지 행성을 오행이구나. 왜냐면요 이 음양오행론은 천문학입니다. 옛날부터 하늘을 관찰하고 천간, 하늘을 만들었는 거예요. 천간이라는 자체가 천이라는 게 하늘을 말하잖아. 그죠? 하늘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예요. 그럼 지지는 뭐겠어요? 하늘의 영향 아래에서 변해가는 거예요. 지지가 따로 변해가는 게 아니고 지지가 자체적으로 내가 뭐 움직여서 막 이렇게 변해가는 게 아니고 하늘의 영향 아래에서 변해가는 지지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 지지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선 천간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토성을 생각하지 않고 토라는 것을 토는 우리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본 가운데 들어가는 건 뭐예요? 지구잖아요. 지구를 토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학문 이론 자체를 갖고 어떤 써먹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 같이 이걸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의 경우고 일반적으로 공부해서 이걸 적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쓰나 토성을 이렇게 쓰고 여기를 지구로 하고 여기를 달로 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간지로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목성이라는 것이 한 면만 딱 있으면 괜찮은데 뒷면도 있잖아. 그죠?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직선으로 보이는 밝은 면 여기를 양으로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저 뒷면도 있을 거다. 틀림없이 안 보이는 뒷면도 있을 거다. 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화성을 이렇게 바라보고요.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의 반사를 받아서 직접 보이는 이 부분을 양으로 하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다. 여기를 음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목화토금수가 5개 있으니까 하늘에는 10개의 간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10개의 간지를 나타내야 되겠다 해서 이거를 십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음양오행론이 나온 게 조선시대 초예요.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요. 약 한 600년 전이죠. 갈릴레오가요. 종교재판 받은 게 600년이 안 돼요. 이거 평면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잖아. 그죠? 맞죠? 양이 있고 음이 있으니까 이거 평면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조들이 이렇게 위대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이제 갈릴레오하고 할 때 천동설, 지동설 이래가지고 이거 꼭 막 나는 죽어도 지구가 돈다. 뭐 지구는 절대 평평하지 않다. 그거 가지고 그죠? 종교재판까지 받았잖아요. 한참 뒤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오행을 왜 갑을병정이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숫자를 세는 방법이 갑을병정이었어요. 만약에 지금이었다 그러면 1, 2, 3, 4로 했을 수도 있고요. 서양이었으면. 그죠? 지금 같으면 1, 2, 3, 4로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세는 기준이 갑을병정이에요.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해서 10개로 구분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0개의 천간이다 해서 십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간은 하늘을 보고 만들어낸 천문학이에요. 그렇다면 땅도 자체적으로 했으면 땅도 10개로 하면 되겠죠. 그죠? 목화토금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땅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요. 하늘이 움직이면서 거기에 의해서 땅이 변해가는 거더라고요.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보니까 하늘이 여름이니까 뜨거우니까 땅도 뜨겁더라는 거죠. 하늘이 차가운 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땅도 차갑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땅은 어디에 하늘의 영향을 받는 하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기온의 변화에 의해서 12개의 달로 구분을 한 겁니다. 12개의 달로 구분을 하는데 보니까 사계절이 있더라고요. 이 사계절을 12달로 구분을 하니까 3개씩 해당 영역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계절을 12달로 구분을 하는 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땅 자체를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이 오가 양이니 사가 양이니 이래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생겨요. 요거 때문에 생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천간론은 목, 화, 토, 금, 수라는 5개가 있고요. 잘 보이는 양이 있을 거고 안 보이는 음이 있더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양이 있고 여기도 음이 있더라. 여기도 양이 있고 여기도 음이 있고 여기도 양이 있고 여기도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음이 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하늘에서는 순서대로 적은 겁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10개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걸 우리는 천간, 십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개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갑은 양목이구나. 갑은 양의 목이구나 라고 우리는 약속을 한 거예요. 학문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공인된 약속입니다. 이거는 요렇게 계산을 하자. 요건 요렇게 놓자라고 공인된 약속이에요. 왜 우리 뭐 미지수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할 때 미지수 X라고 뒀잖아요. 모르는 수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X라고 두자고. 우리나라만 X로 두는 게 아니고 미국 가도 모르는 수는 X라고 두자라고 약속을 한 것이듯이 이렇게 부호를 써서 음양을 나타내자라고 우리는 약속을 한 거예요. 저렇게 약속을 해야지만 그 약속이 공인된 곳에서는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경이라는 걸 썼는데 경은 과연 무엇인가? 양의 금이더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하늘에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자라고 한 게 이게 이제 천간론입니다. 다음으로 지지론이에요. 지지론에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게 있어요. 12달로 구분을 하면 우리가 보통 만세력을 이렇게 보면요. 모든 만세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축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축월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자월까지 돼 있어요. 어느 페이지를 넘기더라도 축월부터 자월까지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영향을 받아서 땅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 목 같은 경우는, 목은 동의보감 제가 말씀드릴 때 봄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 봄을 나타내는 인과 묘가 있고요. 인과 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는 동의보감을 말씀드릴 때 여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와 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은 가을이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가을을 나타내는 거 신과 유로 나타냈고요. 겨울을 나타내는 거 이제 해와 자 또는 뭐 자와 해 이렇게 달력에는 썼어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아, 사계절이구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서대로 시간이 진행이 되니까, 그죠?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봄과 여름이 되는데 요 사이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땅이 12달로 구분을 했을 때는 땅에 나타내는 인묘와 오 사이에 진이라는 토를 넣자. 여기는 미라는 토를 넣자. 오와 신 사이에. 그리고 유와 자 사이에 술이라는 토를 넣자. 그 다음에 자와 인 사이에 축이라는 토를 넣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계절로. 그래서 달로 보면요, 만세력에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만세력에 모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만세력은 저렇게 구성을 만든 거예요. 요게 이제 하늘의 영향을 받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는데 갑자기 봄에서요 간절기도 없이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 인간은 견딜 수가 없어요. 죽어요. 또 여름으로서 있다가 갑자기 가을이 돼버리면요 우리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이 간절기라는 토를 가지고 집어넣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만세력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똑같이 이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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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져요. 만세력대로 하면 저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봄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봄은 인과 묘가 두 개가 봄이잖아. 화는 사와 오가 두 개가 봄이잖아. 겨울은 자와 해가 겨울이잖아. 이렇게 하고 토는 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오행학설에서 이렇게 있고 토는 항상 가운데 있었지 토를 사이에 집어넣지는 않았었잖아 라고 하니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게 무조건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는 양, 이게 양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제는 양,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양,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묘에서는 둘 다 이는 목을 나타내는 양이다. 묘는 음을 나타내는 목이다. 이게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요. 사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앞으로 하니까 음을 나타냈죠. 위에 계절로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음이었는데 우리 오행적으로 풀이를 하니까 양이 돼버리죠. 이것도 계절로 할 때, 12달로 할 때는 양이 돼버렸는데 오행으로 하니까 음이 돼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똑같아요. 신은 금을 나타내는데 양이다. 앞에 썼으니까. 또 유는 금을 나타내는데 음이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는 위에 거는 제가 계절로 나타냈고요, 밑에 거는 우리 오행으로 나타냈어요. 이렇게. 이거 갖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이래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죽어도 안 굽혀요. 자기가 다 옳아. 여러분들은 뭐가 맞는 것 같아요? 계절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행으로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절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계절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땅이라는 거는 하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세력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그죠? 적혀 있는 거는 이유가 있으니 적혀 있겠죠. 그죠? 요렇게, 그죠?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빡빡 우기면은 다투지 마시고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요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요 두 개가 바뀌어요. 이래 돼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가보라고 적어 놓고 그러면 이거는 양이 되고 이건 음이라고 적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 요 옆반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이렇다고 저한테 쫓아온 사람 있어요. 이거 이렇게 배우신 분들 어디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배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요. 이걸 보고 식신이라 그러고 상관이라 그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계절로 나타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우리 축이라는 토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이라는 게 들어가고, 사오미라는 게 들어가고, 신유술이라는 게 들어가고, 해자 축이 저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왜 저는 이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주장한더라도 전 틀렸다 소리는 안 해요. 왜냐하면 오행으로 하는 거니까. 저 원리만 알고 얘기하는 사람들 같으면 틀렸다 소리 절대 안 해요. 그런데 물어보면 대체로 다 이걸 몰라. 알고는 주장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얘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관해서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모르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든 관계는 없어요. 나는 이거를 외웠기 때문에 못 바꾸겠다. 이러면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그 대신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음양이 큰 의미가 없어요. 오행은. 왜 오행이 음양이 큰 의미가 없냐면요. 이 오행은 이제 우리 쉽게 이렇죠.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애들한테는, 그죠? 3 빼기 2 이렇게 말을 하면, 그죠? 와우, 그것도 몰라 바보야 1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얘들한테요,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 나한테 2 빼기 5가 뭐야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어딨어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배웠으니까. 내가 안 배웠다라는 건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 이게 의미가 없어지냐면 나중에 가면 상대적인 음양론이라는 게 나와요. 이 상대적인 음양론이 모든 사주에는 다 적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적용이 돼버리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기초적인 약속일 뿐이에요. 갑이 양이 되기도 하지만요. 음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또 을이 음으로 나와 있지만 양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상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왜 저하고 둘이 있으면 음이고 양이죠. 나는 남자고 여자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으면 선생님이 연배가 더 많으니까 선생님이 양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음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음이 됐다가 양이 됐다가 이러잖아, 그죠? 갑도 똑같고 을도 똑같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상대적인 음양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배우는 데서 조금 더 들어가요. 다음에 병양론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거는 필수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병양론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배울 건데요. 그때 돼버리면 이런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초적으로 이거 양이었어, 음이었어. 이거는 내가 알아야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쓰시든지 관계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모든 것이 3입니다. 무조건 모든 것이 거의 우리 오행학은 웬만하면 다 3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계절도요. 전봄, 후봄 이게 아니고요. 초봄, 중봄, 늦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봄, 2월달 춥잖아, 그죠? 그래서 2월달은 초봄이라 그러고 묘월은요, 4월, 이제 4월 다 돼가잖아요. 땀 삐질삐질 난다니까. 이제 중봄이라 그러고. 지는 늦봄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산은 초여름, 중여름, 7월달 돼도 되게 덥죠. 제일 덥잖아. 그죠? 늦여름. 이렇게 3으로 구분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3개씩 구분을 하기 때문에 요 원리가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는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늘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계절, 12달의 계절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만세력을 만든 이유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경을 하기 위해서 만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절, 하늘의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계절이기 때문에 12달로 만든 위에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밑에 게 맞다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이거 맞다 틀리다 소리는 안 해요. 그렇지만 이런 원리는 12달, 달로 보는 거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라는 건 알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말을 할 수가 있잖아, 그죠?
요거는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갑은 양목이구나, 을은 음목이구나, 병은 양화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적인 거는 알아놓으시되 음양은 바뀌어도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우선은 알아놓으세요. 이렇게 나타내니까 음양이 두 개가 달라져 버리죠.